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864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864일차고요. 해볼게요. 377페이지죠. 네. 15번째 줄인가요? 위에서 볼게요. 당신은 부터 볼게요. 당신은 그 대학생을 도와주겠는가? 당신은 지금 심리학자 제리 버거가 실제로 행한 실험의 통제군에 속한 셈이다. 실험 결과 통제군에서는 참가자 중 48%가 대학생을 도와주었다. 이때 다른 실험군에서는 참가자들이 도움을 청한 대학생과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믿게 만들었다. 연구자는 실험 참가자가 설문지를 작성한 다음에 나타난 지문조사 결과지를 보여주며 말했다. 참 흥미롭군요. 두 사람 모두 E형 지문입니다. 이제 그 대학생을 돕고 싶은 마음이 좀 더 강해졌는가? 음악 소리가 들리죠? 잠시만요. 음악 소리가 계속. 예, 음악이 어디 갔을까요? 예, 이제 꺼졌죠? 음악 소리가 들렸네요. 네, 이제 그 대학생을 돕고 싶은 마음이 좀 더 강해졌는가? 그 대답은 유사성을 어떻게 구조화했는가가 결정한다. 유사성. 연구진은 참가자 절반에게는 이형 지문이 전체 인구의 80%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형태라고 말해주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2% 미만에게만 나타나는 희귀한 형태라고 말했다. 유사성이 특별한 것이 없을 때는 참가자 중 55%가 대학생을 도와 통제군보다 약간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유사성이 특별한 때는 82%의 참가자가 도와주었다. 모두 공통점이 사람들을 이타적으로 행동하도록 이끄는 것은 아니다. 오직 특별한 공통점만 그런 힘을 발휘한다. 펠함의 연구에서는 사는 장소, 직업 선택, 결혼 상대 선택에 이름의 유사성이 미치는 영향도 흔한 이름보다 특이한 이름일 때 더 강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우리는 자신과 흔치 않은 공통점을 공유하는 사람, 장소, 물건 등에 이끌린다. 이것이 두 애덤 리프킨이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점이다. 애덤 리프킨은 흔치 않은 이름이고 특이한 공통점은 서로 매력을 느끼는 과정에 윤활유 역할을 한다. 실제로 펠함은 이름이 독특할수록 자기 이름과 유사한 지명에 더 큰 동질감을 느낀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심리학자 마릴린 브루어는 흔치 않은 공통점이 그토록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 하나를 고안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주변과 어울리기를 원한다. 사람들은 인간관계, 결속력, 공동체, 소유물, 소속감, 타인과의 연대감을 얻으려 안간힘을 쓴다. 다른 한편으로는 홀로 돋보이고 싶어 한다. 우리는 자신만의 고유성, 차별성, 개별성 등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사회생활을 할때 이 두 가지 동기는 서로 갈등을 빚는다. 어떤 집단에 강한 소속감을 느낄수록 자신의 고유성을 잃을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자신을 남과 더 차별하고자 애쓸수록 소속감을 잃는 위험이 커진다. 차별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강한 집단의 강한 소속감을 느낄수록 자신의 고유성이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혼자서 독특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 자영업은 할 수 있을지언정 자영업은 할 수 있어요. 그 직장 생활에서 조금 더 뛰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뛰어나 보일 수는 있는데 함께 하면서 시간을 벌거나 할 수 있는 일에서는 성과가 늦어요. 성과가 늦어요. 그래서 함께 모이는데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안 모이는데 쟤네들은 왜 그러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유성, 마우스가 건들렸는데 저게 음소거 마이크에 있었나 봐요. 다 꺼져버렸네요. 자기만의 고유성을 가지려면 연예인, 최고, 뭐 이렇게. 아, 요새 진짜 연예인보다 더 특이한 고유성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한 3년 나라를 망해먹고 고궁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야, 그 진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막 그냥 막 들어가가지고 위험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성렬씨 건의 그리고 보이차 맞아요, 맞아요. 뭐 성렬씨는 아이고 그냥 뭐 그것만 자리만 만들어 놓지 뭐 한 개도 안 하고 술 열심히 드신 거밖에 없고 술 열심히 자기 책임은 다 하지 않고 열심히 드신 거밖에 없고 건희님은 그걸 틈타 가지고 그냥 오만 일본 가기 전이라서 아마 없어진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하여튼 그냥 완전 전 세계 정말 전 세계 유명한 특이한 케이스. 아주 그냥 독특하게 특이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 그렇죠? 특이한 경우.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이렇게 함께 하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우리 같이 함께 하는 일을 하잖아요. 함께 하는 일을 하려면 우리 같이 함께 하는 일을 하려면 나의 독특함, 특이함을 내보여서는 안 돼. 열심히 하는 거와 그래서 봉사하면서 함께 하는 거와 나의 특이함, 독특함.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하고 달라. 막 이런 식의 특이함으로 독특함으로 해가지고는 성장이 안 돼요. 늦어지더라고요. 아주 많이 늦어져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성공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네, 사업이라는 이 세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우러져야 돼요. 잘 어우러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음식도 다 뭔가 육개장을 끓여도 파와 거기 들어가 있는 나물과 콩나물과 소고기와 고춧가루와 양념이 잘 어우러졌을 때 맛이 있는 것처럼 그래야 진짜 맛있는 음식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어우러지지가 않으면 따로 돌아. 막 고춧가루 막 따로 막 이게 그냥 고기는 고기인데 막 이게 뭔가 따로 돌아. 그럼 진짜 맛있는 음식이 나오지 않듯이 진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나의 내가 자꾸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찾아서 없애서 사라지게 해야 되는 거. 그래야 하나가 돼서 이렇게 흡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퍼즐이 하나만 빠져도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만 빠져도 안 되고,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똑같은 거로 해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들이 다 조화가 됐을 때 하나의 진짜 판이 완성이 되듯이 판이 완성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특이하게 뭔가를 막 독특하게 서 있으려고 그래. 안 되잖아요. 네, 그런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강한 소속감을 느낄수록 자기의 고유성을 잃을까 봐 함께 하지 않고 빠져나가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그 안에 쟤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라는 이유를 대지만 그 밑에 그 무의식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잠재의식과 무의식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믿음에서 그냥 드러난다라는 거죠. 제가 저번 주에 암울한 거에 대한 걸 하고 나서 어제도 이거는 새벽에 저번 주 토요일 날 강의가 너무 좋더라고요. 선생님 강의가. 민규님한테도 부탁을 또 사업적인 부분들도 되게 와닿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또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거 듣다가 튀어나왔어요. 사무실로. 막 뛰쳐나왔어요. 어제.
그거 듣다가, 아, 내가 이렇게 있어서 될 게 아니구나. 에너지가 하나인데, 나부터 내가 사무실에 있는 모습을 누굴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에서 아침부터 하루를 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구나. 하나인데, 제 외절에 하고 할 것이 아니라 저의 모습에 제 외절에 하는 쟤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든 지금 지나간 거는 뭐 할 수 없는 거고 지나간 거는 뭐 할 수 없고 내가 누가 오든 안 오든 내가 사무실에 왜 나는 3년 집중을 하기로 해놓고 하다가 저 무의식에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요번 생에서 기억하는 게 요번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번이 아닌 것 같아요. 요번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겠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아주 무의식에 그 암울함을 가지고 여태까지 여기까지 왔으니 좀 뿌린 게 있었나 봐요. 조금 그래도 뭔가 뿌린 게. 근데 그거를 요번에 이거를 해결을 하면서 진짜 강력하게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달려들어서 한다면 어제도 6시 넘어서까지 있었거든요. 우리 복님도 바쁘셔가지고 밖에 지원하고 막 한다고 바쁘시더라고요. 어제 이제 중간에 또 오셨다 가시는 분, 또 미팅 오전에 하고 오후에 또 오시는 분하고 2시간 놀다가 가시고 나서 나는 녹음 챗GPT하고 이거 녹음 뭐 이렇게 하는 거 놀다가 덜한 거예요. 1시간 정도. 그거 1시간 다 하고 그러니까 6시 좀 넘어서 나가는 길에도 그 이상하게 옛날에는 모르고 했었는데 요새는 그게 더 올라오는 거죠. 그랬는데 어제부터는 뭐 그냥 어제도 2시간 놀다가 가시는 분 따라서 가려고 그랬거든요. 저도 나가려고 그랬거든요.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하던 일이 있어가지고 하던 일을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또 늦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안녕히 가세요 하고 짐 싸들고 또 쫓아가야지 하는 상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안녕히 가세요 해놓고 들어와가지고 제가 하던 일을 마저 했는데 이렇게 큰 데서 혼자 있는 그런 느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큰 데서 이제 혼자 있는 느낌이 있는데 그걸 인지하다가 인지를 안 하다가 그게 또 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또 그 속에서 있었던 나의 어떤 무의식에서 느끼는 뭐 크든 작든 혼자 있든 많이 있는다고 안 느껴지는 게 아니거든요. 많이 같이 함께 있어도 내가 느끼는 거는 내가 느끼는 거지. 내가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이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지금 현재의 내 마음 상태가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제 모습에 제 안에 있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내가 암울해지려면 사람들이 없어야 돼요. 나는 암울한 사람이야 라는 거로 믿음이 있다면 그 무의식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믿음들. 근데 사업을 하지 않고 큰 돈을 벌지 않는 진짜 막 몇 억씩 막 계속 벌 수 있는 그런 분들 말고는 다 그게 있어요. 자기 자신이 혼자 있어야 되는 버려지는 것에 대한 걸 버려짐을 증명하려고 하죠. 버려짐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할수록 근데 이게 어떤 집단에 강한 소속감을 느낄수록 자신의 고유성을 잃을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나가버리고 돈은 벌고 싶은데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 왜 저럴까 했는데 그게 이게 작동이 돼서 그렇구나. 이해는 가지만 또 끄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리더들의 역할이 또 끄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참 이해가 가지만 이 이해 간다고 신념대로 해서는 큰 돈을 벌 수 없고 시간을 벌 수 없다는 거죠. 시간을 벌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볼게요. 자신을 남과 더 차별화하고자 자신을 남과 차별화시키려고 하면은 차별화하고자 애쓸수록 소속감을 잃을 위험이 커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차별화시켜서 그걸 더 애쓸수록 나는 독특한 사람이야. 너희들하고는 달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보다 더 잘해. 뭐해. 인정받으려고 여기서 이 안에서 똑같이 내가 누군가 남을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인정해주면 되지.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순간 이제 고통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내가 독특하게 드러내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이제 힘들어지는 거야. 근데 특히 이거는 같이 함께 하려고 하는 일이거든요. 함께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드러내기보다는 저 사람들을 자꾸 인정해 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커져야 이 일이 잘 되더라고요. 참 사업을 하면서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배려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칭찬해야 된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진짜 진심으로 입으로만 달랄랄랄 하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진정으로 가슴에서 우러나오면서 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되어야 그때 진짜 진정성 있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야. 말로만 해요. 속에선 질투가 나. 근데 말로만 해. 그게 아니라 나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내면에서 진짜 진정성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진정성이 우러나올 수 있는 거. 그럴 때 진짜 성공한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려면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내 신념을 정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내 정리를. 누가 그런 거예요. 옛날에 이 일을 할 때 힘들었었다. 아니요. 이 일을 해서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 기간에 그 사람은 그 경험을, 힘든 경험을 할 때 이 일이 덮어져 씌어져 있을 뿐이지 이거를 해서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힘든 게 막 올라오는 거야. 올라오다가 스탑을 했어. 그래서 깔아앉았을 뿐이야. 그래서 지금 환경이 달라져서 편안한 게 아니라 안에서 올라오던 거를 스탑해서 해결하지 않아서 지금은 편안하게 있다고 착각할 뿐인데 세상은 마음에서 벗어나는 게 의식성장이고 순수의식으로 가는 게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순수의식 상태는 아니다. 두려운데 깔아앉혀가지고 무거움을, 두려움을 저 밑에 깔아앉혀 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미세하게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죠. 아, 구분하면서, 아, 내가 그렇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 이렇구나. 지금은 내가 저 사람 때문이 아닌 내가 지금 경험해야 될 것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거를 뛰어넘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해답은 남과 같으면서 동시에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다. 남과 같으면서 동시에 다른 존재. 우리는 남이 나고 동시에 같은 에너지 장에 있다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요. 더 한층 더 높죠. 일단 볼게요. 어떻게 하면은 남과 같으면서 동시에 다른 존재가 될 것인지 이것을 최적 차별화의 원리라고 부른다. 우리는 두드러지면서도 주변과 어울리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가령 독특한 집단에 들어가는 것은 최적 차별화를 이루는 인기 있는 방법 중 하나다. 그죠? 독특한 집단에 들어가는 것은 최적 차별화를 이루는 인기 있는 방법. 그죠? 관심사, 정체성, 인생 목표, 가치관, 능력, 성격 혹은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의 일원이 되면 친밀감과 소속감을 느낀다. 친밀감과 소속감을 느낀다는 거야. 그러니까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의 일원, 경험, 관심사와 정체성, 인생 목표, 가치관, 능력, 성격, 혹은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의 일원. 우리가 좀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이잖아요. 단체예요. 집단이라 그러니까 이상하다. 예, 뭔가 경험을 공유하는 단체예요. 그렇죠? 예, 단체인데 그 친밀감과 소속감이 따로 있다는 거야. 여기 안에서는 찌지고 볶는 것 같지만 밖에 나가 보세요. 엄청 에너지가 높아요. 친밀도도 으쌰으쌰 야자 하는 그런 팀들보다요. 엄청난 친밀도나 이 끈적끈적한 강력한 에너지가 쫙 밀집이 돼 있어요. 네, 밖에 안 나가 보니 모르거든요. 밖에 나가 보세요. 달라요. 여기서 아직은 아자 하고 힘있게 못하지만 못하는 것 같지만 못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 같지만 밖에 나가면요. 엄청나게 차원이 달라요. 힘이 엄청나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게 있죠. 동시에 다른 집단과 확연히 구분되는 독특한 유사성을 또 지닌다. 독특한 유사성, 딱 우리 그룹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독특한 유사성을 공유하는 개인 및 집단의 더 강한
동질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연구는 아주 많다. 집단의 가치관, 관심사, 능력, 경험이 희귀할수록 결속력은 더 강해진다. 소속감과 고유성을 동시에 느끼도록 소속감과 고유성을 동시에 느끼도록 최적 차별성을 제공하는 집단에 속한 사람이 더 행복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고유성을 동시에 느끼면서 최적 차별화. 다른 팀들하고는 전혀 다른 차별화가 있는 거죠. 이게 벌써 공부한 지도 올해 10년 정도 되신 분들도 꽤나 있고, 10년 넘으신 분들도 꽤나 있고, 중간에 이제 그룹이 형성이 되면서 10년 정도 됐죠. 그룹이 형성된 지. 야, 남들한테 드러나 보이진 않지만 엄청난 파워를, 힘을 쌓고 있는 거예요. 평생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평생 이 일을 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상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10년을 시간을 써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룹을 형성할 때도 그래,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똑바로 바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드러날 겁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어, 우리는 그런 집단에 속했을 때 그러니까 큰 자부심과 결속력을 느끼고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긴다. 이거 딱 우리 위드그룹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리사이클은 환경 보호를 강조함으로써 처음부터 최적 차별성을 제공한다. 이는 낡은 재료로 새 물건을 만든다는 재활용 운동과는 차별화된 핵심 목표다. 회원은 약간만 손질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원하는 사람을 찾아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보내는 부담을 덜었다. 이러한 공통 목적이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넘어 서로 유대감을 형성했고, 이는 프리사이클 공통체가 공유하는 그들만의 정체성을 창출했다. 투싼에서 출발한 최초의 프리사이클 지원 자원봉사자 그룹에는 환경 보호에 열성적인 진보적 민주당 지지자, 쓰레기란 없다고 믿는 보수적 공화당 지지자, 사람들에게 원하는 일을 할 권한을 주고 싶어 하는 자유주의자들이 뒤섞여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회원수가 늘어나고 성향도 다양해지자 각 지역의 프리사이클 공동체는 회원에게 그들이 원하는 물건을 주기 위해 바자회를 열었다. 예를 들어 뉴욕에서는 한 지역 단체가 정기적으로 도시의 한 구획에서 프리사이클 기부 행사를 벌인다. 프리사이클은 동질감을 공유하고 고유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호혜가 일반화된 기부 체계를 활성화했다. 회원들은 자신이 공동체에 속한 누군가를 도와주면 또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주리라는 사실을 안다. 그런데 웰러의 연구팀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한 시스템에서는 가치를 상당히 많이 교환해야 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생기고, 어떻게요? 가치를 상당히 많이 교환해야 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도 생기고, 그 감정이 생겨야 더 많이 기여할 동기를 부여받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 가치를 더 많이 교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를 더 많이 교환해야 된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충분한 이익을 얻어야 그 집단에 베푸는 행동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여기고, 그 집단이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느낀다는 얘기다. 프리사이클이 이룬 성과는 미리 보장된 것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만일 이 사이트의 기버가 무임승차하려는 테이커에게 호되게 이용당한다면 전체 활동은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다. 프리사이클은 어떻게 처음부터 엄청난 양의 기부를 얻어내고 무임승차를 막을 수 있었을까? 엄청난 양의 기부를 얻어내고 무임승차를 막을 수 있었을까? 되게 궁금하죠? 엄청난 양의 기부를 얻어내고. 우리는 그런 봉사하는 마음, 그렇죠?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일을 해야 돼요. 봉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에 성과가 안 나요. 그리고 뭔가 내가 일을 해야 되겠고 여기서 시간을 버는 거고 사실 우리 일이 어려운 게 진짜 한 개도 없어요. 내가 먹고 쓰고 하는 게 30만 원이야. 나 같은 사람 9명만 모집을 해도 300만 원이라는 매출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일이죠. 진짜 쉽거든요. 정말 제품 최고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만들 때의 나의 마음, 내 에너지, 나는 혼자 있고 싶어 해. 만들기 싫죠. 그런데 저 예전에 그랬어. 예전에 그랬어. 예전에 다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때 경험하고 싶었던 것들, 그때 경험하고 해야 되는 것들을 그때 거절당하고 암울하고 힘들고 그건 그때 경험하려고 했었던 그 시기였었고 지금은 또 다른데 그 경험 때문에 두려워서 다가서지 못하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도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한 생 간다. 이 생이 단가요? 이게 끝인가? 이 옷을 입고 태어났다 끝이면 다 완전히 영원히 끝나나요? 왜 전에 게 기억이 나죠? 전에 게. 기억나는 경우도 있고 안 나는 경우도 있죠. 끝까지 간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모여주셔야 돼요. 12월 9일 모여주셔야 돼요. 모여야지 모이지 않고 그냥 뭐 하다가 힘들어서 이래서 저래서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의 두려움, 거절당해서 힘들었던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여기 있어요. 엄청나거든요. 절호의 찬스가 여기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니야, 이랬어, 저랬어, 뭐 했어. 돈이 없음을 경험하는 거는 내가 그 안에 진짜 두려워서 찰찰찰찰찰찰 막 이 세상 사는데 제일 저는 그런 왜 엄마가 너무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엄마가 저러다가 저 돈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우리 엄마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 죽어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게 있었다니까요. 돈이 없으면 내가 죽겠다가 있는 거죠. 그게 저항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저항을 하더라. 돈이 없어서 나는 죽기 싫어. 죽어야 되겠다. 요새는 명상하면서, 아이고, 그래, 나는 죽어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그래, 죽자. 암울해서 죽자. 그냥 슬퍼서 죽자. 비통해서 죽자. 뭐 그냥 죽자로 그냥 죽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명상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잠깐 정신이 이렇게 조금 들어올 때는 소리를 제가 이렇게 제거를 시켜버려요. 인사하는 소리조차도 이렇게 막 깨버리잖아요. 명상하다가. 저는 그냥 인사는 하셔야죠. 근데 저는 그냥 하고 있을 때 제가 스탑할 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명상을. 형식적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제 나름의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하다가 멈추신 분들도 있어요. 오셔야 돼요. 하다 멈추신 분들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공부하시잖아요. 왜 공부해요? 두려움을 놓으려고, 마음에서 벗어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두려움을 놓으려고. 어떻게 놓을 건데요? 하다가 피하고 회피하고 있다고 편안해졌어요. 안 하니까 편안해지죠. 근데 그게 사라졌냐고요? 안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다음 생에도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11월 9일 날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가동을 하십시오. 선녀님, 명란님, 네, 가동을 좀 하십시오. 진짜 중요합니다. 예, 예, 오셨으면 참 좋겠고요. 다들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허래원님, 예, 아닙니다. 헐레헐레 했어요. 그렇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더라고요. 음, 그 두려움과 뭔가 내가 막고 있는 부분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벌써 목요일이에요. 그렇죠? 내일 모레 서울에 수업이 있고요. 화요일 날 부산에서 수업이 있고 11월 11일 날 12월 6일 7일 1박 2일 네. 깨달음 시크릿 입금하는 날이고요. 네, 끝나고 명상하겠습니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 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시작. 나는 무한한 의식입니다. 미안합니다.